네, 꺾이긴커녕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가고 있는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이 AI가 대세긴 대세인가 봅니다. 엊그제는 또 엔비디아가, 어제는 또 삼성전자가 컨퍼런스콜에서 생성형 AI 가우스 신작품을 공개했는데,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가지의 소위 말해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마이아 100인데요. 이 마이아 100 AI 그래픽 처리 장치고, 그다음 코발트 100은 이 바로 일반 컴퓨팅 프로세서 관련된 칩이라고 합니다. 먼저 마이아 100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인공지능 프로세서와 경쟁을 위한 제품으로 출시 일정은 미공개지만, 이로 인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오픈 AI와 또 협력을 했다라는 설명이 컨퍼런스콜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발트 100은 인텔, AMD 등과 경쟁을 위한 일반 컴퓨팅 프로세서고요. 내년 중 애저를 통해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대기업들이 AI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건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고 시장은 확대된다라는 얘기겠죠. 이를 통해서 하나투자증권에서 발췌한 그래프를 체크해 보니까요.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성장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평균적 29.7%로 형 구간이 23년도 22%면 정말 이제 성장이 시작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트렌드, 이러한 흐름에 언제나 우리가 방증할 수 있는 것 하나, 관련된 ETF가 출시된다라는 거겠죠. 시장 규모 전망에 힘입었을까요? AI 반도체 ETF가 국내 시장에도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주요 구성 종목으로는 한미 반도체부터 ISC, 리노공업, 대덕전자 등 관련된 소부장단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미 이러한 기운이 선반영되면서 많은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경쟁력을 갖추고 여러 기업들이 시세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눈여겨봐야 그래도 조금 더 승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교수님들 알려주세요. 네, 반도체는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상 공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적으로 AI 칩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걸로 인해서 수혜 기업도 있고 피해 기업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관련한 시장이 얼마나 더 많이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뭔가 바로미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네네. 마이크로 하드웨어 회사로 종합하는 것 그냥 같은데. 다 하고 싶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만든 것이 두 가지인데요. 공개한 것이 두 가지죠. 네네. 만든 것은 그 전에 만든 것 같은데, 하나는 AI 가속기라 해가지고 우리 그 엔비디아의 H100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게 마이아죠. 또 하나는 그 코발트, 2차 전지 나오는 코발트가 아닐 텐데, 코발트 110, 그건 CPU죠. CPU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CPU하고 엔비디아의 GPU하고 비슷한 거니까 누구한테 영향이 있을까요? 인텔, AMD, 그다음에 엔비디아한테 영향이 있는데, 주가적으로는 엔비디아하고 AMD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CPU보다는 결국은 GPU, AI 가속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건데, 첫째는 이것이 외부용은 지금은 아니에요. 내부용으로 쓰는 거예요. 내부. 자기네가 데이터 센터 만들 때, 데이터 센터 필요할 때 내부용으로 쓰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AMD라든지 엔비디아 썼으면은 그거를 내부용은 자기네 거로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지금 바꿔가겠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해바뀌면 외부로 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영향을 다 미치는 겁니다. 근데 성능적으로는 지금 확인된 게 없어요. 확인된 게 없는데, 다만 H100보다는 그 대역폭, 그러니까 전송 속도라 그러는데, 전송 속도에서는 조금 뒤지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발표했다는 거는 사실은 그 챗GPT 발표하기 전에 올 초에 이미 개발은 잘 진행되고 있었다고 본다면은, 이거의 리비전 제품이 아마 해바뀌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의 성능이 비교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줄줄이 사탕으로서 성능을 높이는 게 나오고 외부에 판매될 거다. 결론은 길게 얘기했는데, 엔비디아하고 AMD의 외부 마켓하고 내부 마켓이 경쟁하는 시대로 온다는 거고요. 에티엔드보다 결국은 뭐냐면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다. 그 수혜를 아까 볼 수 잠깐 있다.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에 제일 나가는 게 H100이란 말이에요. 내년에 나오는 게 H200하고 B100이는데, 심플리 우리 H100 입장에서 메모리가 2배 이상 늘어나요. 그 왜 2배 이상 늘어나느냐? 엔비디아가 AMD가 나오는 제품이 지금 엔비디아 제품보다 메모리 용량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경쟁에 몰렸거든요. 근데 아까 요거 마이 같은 경우는 어떤 메모리인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만만치 않으면 결국은 경쟁이 되는 건 좋은 거고요. 우리 내년에 메모리 용량이 2배 이상이라는 거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내후년에 나오는 X100이라는 거 있는데,
그건 여기 나오는 100기가바이트 이런 게 아니고 내후년에 나오는 거는 432기가바이트예요. 지금보다 5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안 가격이 빠지지만 않으면은 그냥 캐파는 그냥 지금보다 5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세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죠. 물론 그 중에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경쟁하겠습니다만은 당분간은 하이닉스가 경쟁 우위고 마이크론하고 삼성이 의미 있게 경쟁이 붙는 거는 아마 내년 봄쯤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거니까 주가적으로는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접근해야 되는 것 같고요. 오늘 빠지는 건 삼성이 어저께 하이닉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락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쪽에 있어서 새로운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하루하루마다 전해지고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테이버 고수가 보시기에는 지금 반도체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종목을 선택하세요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다음 말씀을 주 드리고 발표가 싶고요. 되죠? 그 다음에는 지금 TSMC와 ASML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뭐 본인들의 내수, 그러니까 본인들의 애저에 사용하는 그 용도 외로 이걸 외부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생산을 해야 되고요.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EUV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일정으로 이런 제품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뭐 하나 일정을 수행을 하느냐,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EUV를 또 누가 이 EUV를 추가로 발주를 하느냐, 여기에 인텔이 끼어드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디에서 생산해서 어떻게 유통이 될 것이다를 우리는 좀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다행인 거는 HBM은 한국만 만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반도체가 더 많이 생산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는 바로 호재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은 메모리 반도체에 좀 집중을 많이 하시고 글로벌로 보실 거면은 엔비디아의 영업이익과 TSMC의 이제 공급사 혹은 이게 위탁사 다변화가 되는 걸 보셔야 되고, 그리고 ASML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EUV를 주문하는가 이런 걸 보시면서 이제 변화를 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쪽에서는 호재성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관련한 ETF 상장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유입된다는 건데 김대중 교수님. 근데 이 종목들 중에서 사실 그 전에 이미 올랐던 종목들도 많은데 추가적인 수급의 유입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좀 높게 잡아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번 AI 반도체 HBM DDR5 현 시점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 판단을 해보게 되면 앞서 이제 도표를 통해서 그 반도체 ETF. HBM 반도체 교체에 대한 장착 비중에 대한 연차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데이터 센터에 그 DDR5나 HBM 반도체가 장착된 비중이 17%에 대략 20% 정도 됩니다. 현재. 그리고 2025년에 35% 정도가 됩니다. 지금의 2배가 되겠죠. 그리고 2030년에 100% 장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순차적으로 그 장착이 될 것이고 시기는 뭐 상당 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AI 반도체 지금 수요와 매출 규모 측면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하이닉스 기준으로 해서 올해 전체 매출에서 AI 반도체 비중이 10%입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점진적으로 늘어나겠죠. 2030년까지 해서 비중이 계속 늘어나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HBM이나 DDR5 주가가 반영된 현재 단계에서의 추가적인 가격 진행과 추가적인 시장 확대 상황은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에서의 상황이다. 그래서 관련된 최근에 주가 움직였던 여러 종목들이 있었겠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분간의 영역에서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완전하게 살아나는 내년 1, 4분기 정도 선에서 다시 판단하는 흐름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반복됐던 것이 있습니다. ETF가 출시되면은 그 ETF가 출시된 섹터가 고점 찍고 하락하는. 그러니까요. 네,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전에 미리 선반영으로 ETF도 하나의 좀 대형 수급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누가 사줄 거야라는 기대 심리로 올라왔다가 ETF 출시됐네 하고는 재료 소멸로 매도하는 물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지금 ISC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PER 측면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주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비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주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ETF 나올 때 그 수급을 받아줄 거라 생각해서 미리 사신 거 그 물량이 올라온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안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11월 말 이후에 보시는 게 오히려 맞고 주가 수정 그리고 받았을 이제 뭐 때. 그나마 이제 그 주식 양도세에서 올린다 그러니까 많이 팔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가는 타이밍은 지금 5% 3% 중요하니까 지금 태보 교수님 맞고 제가 말씀드린 하나는 뭐냐면 애널리스트 잘못한 게 많아요. 그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좀 이따 파트도 말씀하실 건데 이오테크닉스나 뭐였지? 한반도체. 네. 일단 커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커버하는 사람들이 재빨리 안 했어. 네. 심지어 실적 발표되기 4월 전에 한 숫자가 완전히 개떡이고 이런 거는 진짜 좀 각성을 해야 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파도하고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은 그나마 큰 종목들인데 이거하고 한미는 그런 게 있다. 어쨌든 그래도 아마 너무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폭락은 안 할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가지고 계신 분들과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ETF 상장 전후에 그 타이밍을 좀 잘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언급하셨던 파도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쟁탑5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